여러분 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주는 남자 모잉나임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하루 동안 있었던 뉴스를 읽어드릴게요. 영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본심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회사의 합병이 영국 항공시장 경쟁을 약화시킨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로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1차 심사는 기한이 11월 14일까지여서 별 문제가 없다면 이날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과가 되면 이제 유럽연합과 일본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기업 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14곳이며 그중 9곳은 승인을 받았고 본심사는 3곳이 진행 중이며 사전심사 진행 중은 유럽연합과 일본이라고 하네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객들이 대부분 한국인들이어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승인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올해 안에 합병이 14곳에서 모두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됐다며 밝혔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백악관이 비상사태 해제 계획이 없다며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발언의 취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대결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상황을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각종 규제들이 대부분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곧 실내 마스크도 쓰지 않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던데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는 것일지 궁금해집니다. 국토교통부가 모듈러 주택 공급을 올해 이후 빨리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사 기간이 단축되고 다양한 평면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듈러 주택은 레고형 주택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번에 세종시에서 모듈러 통합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착공식을 했다고 하네요. 총 416가구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모듈러 주택은 기존 철근 콘크리트 공법보다 공사 기간을 약 30%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본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한 번 충전으로 40분을 날 수 있다고 하고요. 최고 속도는 100km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가격은 하나로 약 10억 8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2025년에는 하나 6,900만 원 정도에 판매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에서도 플라잉 오토바이가 개발됐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두바이 경찰에 판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플라잉 오토바이가 현실 속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기존 교통 시스템과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교보문고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왓챠의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교보문고는 우리나라의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도서 기업입니다. 최근 온라인 도서 판매도 늘어나고 이북이나 웹툰, 웹소설 시장이 커지면서 영향력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는데요. 전자책 시장과 웹툰, 웹소설 서비스도 출시를 했다고는 하는데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왓챠와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 활로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이네요. 교보문고가 왓챠 인수에 성공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판매 어플인 헤이딜러 한 번쯤 들어보셨죠? 헤이딜러의 기업 가치가 5,500원에 이른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최근 중고차 누적 거래액이 5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 10조 원 달성도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5,500억 원이라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도 작년에 약 400억 원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1,000억 원 가까이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요즘 같은 경기 침체에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며 주목받고 있는 헤이딜러가 앞으로도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대장인 시범 아파트가 최고 65층으로 지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시범 아파트는 준공 후 51년이 된 노후 단지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재건축이 되면 여의도 내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높은 아파트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63빌딩과 가장 인접해 있어서 높이가 여의도 내 재건축 단지 중에서 가장 높게 계획됐다고 하는데요. 지어지고 나면 굉장히 웅장할 것 같습니다. 용적률도 399%로 올랐고 순부담률은 20%로 축소됐다고 하네요. 한강 접근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세가 진정되면서 추가적인 방역 완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인데요. 정부가 영유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이 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발표가 된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언어를 익히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영유아의 바람직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수준인 점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멕시코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수도 멕시코시티 기준 서쪽으로 475km 떨어진 태평양 연안이라고 하는데요. 2시간 동안 76회의 여진이 이어졌다고 하네요. 지진에 따른 흔들림은 중서부 전 지역에서 감지됐었다고 합니다. 쇼핑센터 울타리가 쓰러지거나 담장이 무너지고 건물 외벽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고 하네요. 멕시코시티는 매년 지진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날 훈련을 한 지 1시간도 안 되어서 지진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네요. 오늘의 모행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9월 21일 공모주 청약 안내입니다. 9월 21일은 WCP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은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어플을 통해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RP바이오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은 한국투자증권 어플을 통해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플러스 스펙 3호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은 하나투자증권 어플을 통해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9월 21일 부동산 청약 일정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인덕원 자이 SK뷰 1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899세대이고 분양 가격은 4억 7,500만원에서 13억 4,50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옥정 리더스 가든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양주시 거주자이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청약 가능하다고 하고요. 재당첨 제한 10년이라고 하네요. 3세대입니다. 주안 극동 스타클래스 더 로얄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18세대입니다. 모익남 투자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